두 번째 유형은 이미 신청했어. 신청한 유형. 신청한 다음에 회생 컨설팅을 지원한 거 여기다가. 첫 번째 유형은 간이회생, 일반회생, 법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이 사업을 신청해. 회생 사업을 신청하면은 그 첫 번째 유형. 근데 먼저 뭐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먼저 그 개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어. 제출한 다음에 요걸 신청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은. 제가 요 단계를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제주도에서 사건 하는데 그분이 요 제도를 알게 돼가지고 요 두 번째 유형으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가지고 법원에다가 법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신청한 다음에 요 중소기업벤처공단에 요걸 알아가지고 요걸 신청하셨어. 신청해서 뭘 지원받았냐? 예납금을 지원받았어. 예납금. 관리인 보고서 작성하는 요거 때문에 예납금을 내게. 법인회생 같은 거 하면은 보통 뭐 적으면 500만 원, 많으면 막 2천만 원씩 이렇게 내야 돼요. 이게 회계법인을 선임하기 위해서 법원에다 그 돈을 내면 법원에서 이제 회계법인을 선임해가지고 회계법인이 주는 돈인데 회계법인이 하는 일이 법인회생 할 때는 여기 뭐 시부인표 작성이라든지 채권 이런 거는 다 이제 변호사가 하니까 지원한다는 건 뭐냐면은 변호사가 작성하면 그 대리 우리 쪽 작성하면 요쪽에서 그걸 봐줘요. 검토해주는 그런 비용을 법원에다 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지원받는 거예요. 중소벤처공단에서. 두 번째 이용은 법인회생 법원에 먼저 신청하고 신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혁신 플랫폼에 가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가 절약된다? 예납금의 10%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예납금의 10%. 처음부터 회생을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기 전부터 이 혁신 플랫폼에 가서 진로 제시 컨설팅을 신청하셔가지고 회생 지원 가능 처방을 받으면 전체 비용의 90%를 나라가 부담해주고 회생을 신청한 다음에 법원에다 회생 신청을 접수한 다음에 이제 혁신 플랫폼에 가가지고 신청을 하면 뭘 받냐? 예납금을 지원받아. 예납금. 세 번째 유형은 요번에 많이 좀 아셨을 거예요. ARS. 티몬. UMF가 그 사전 그 구조조정을 신청했죠. ARS. 이거 신청한 다음에 그 개시 신청을 했죠. 법인회생 신청을 한 거죠. 법원에 ARS 적용 회생 신청을 한 기업 중 법원의 추천서를 받은 기업을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한다. 좀 큰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 법원의 ARS 적용. 많이 흔한 경우는 이제 개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법인회생. 법원에 신청하기 전에 먼저 신청해야 된다. 개인회생은 먼저 신청해야 되고요.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은 먼저 신청하면 더 많이 지원받고 법원에 신청한 다음에 여기다가 신청을 하면 이제 예납금을 지원받는다라는 거. 그럼 얼마 지원받는지 한번 볼게요. 컨설턴트 보수인데 보면은 보수 배분액이 이렇게 생겼어요. 간이회생 컨설턴트는 이제 저가 컨설턴트, 회계법인 법무대리인 이제 법무대리인 우리 법무법인 예율은 법무대리인, 법무법인 예율에 소속되어 있는 저희 법인에 두 명의 컨설턴트가 있어요. 저랑 우리 장현정 변호사님이랑 두 분의 컨설턴트가 있는데 컨설턴트는 요 간이회생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보수가 되고 법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900만 원이 보수가 된다. 그리고 회계법인은 1,930만 원이 한도다라는 거예요. 예. 요게 간이회생. 그리고 간이회생의 한도는 총 비용의 한도는 2,830만 원. 이렇게 회계법인과 법무 변호사 같이 공동 협업을 하게 되면은 예납금을 따로 안 내는 거예요. 일반적인 법인회생에서 예납금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이회생은 50억까지가 간이회생인데 50억 이상 80억 미만인 경우에는 총 비용이 한도가 4,140만 원. 이 중에 이제 법인이 한 1,060만 원 그리고 회계법인이 한 3,080만 원 한도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수를 배분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유형 아까 이거는 이제 처음에 그 신청하는 거니까 혁신 플랫폼에서 진로 제시 컨설팅을 먼저 신청해가지고 법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먼저 신청해서 거기서 회생 가능 그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일단 법원에 회생 신청했어. 회생 신청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 바우처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회생 신청했으니까 변호사 따로 있다는 거죠. 법무대리인 보수는 없어. 회계법인 보수만 있죠. 이거 뭐냐 아까 얘기한 예납금. 여기서 예납금을 지원받게 되는 거예요. 예납금. 이 예납금을 지원받게 되면은 이제 본인이 내야 될 예납금이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90%를 지원받으니까 해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네 번째 유형사의 법무대리인 보수는 240만 원을 한다라고 정부 지원료는 90%라. 240만 원 한다 했으니까는 본인 부담금은 24만 원입니다. 개인회생. 자, 다시 예납금이란 무엇인가요? 예납금. 법인회생이나 일반회생, 가인회생에서는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지정을 해서 이 회계법인이 재산이나 채권의 이런 채무자의 어떤
경제적 능력이라든지 그걸 뭐라 하냐면 계속기업 가치, 계속기업 가치를 갖다 평가를 하는데 그 일을 회계법인에서 해요. 회계법인에게 주어야 될 보수를 예납금이라고 해요. 왜 예납금이라고 하냐면은 법원에서 대충 한 1,000만 원 들 거야. 그래서 1,000만 원을 예납을 해. 채무자가 그 돈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회계법인이 일을 막 한 다음에 비용을 청구해 법원에다가 내가 일한 거는 900만 원이다. 그럼 900만 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보통 예납금이 1,000만 원이면 예납금 다 신청해서 다 가지고 가요. 남겨주진 않아. 그런 걸 예납금이라고 변제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